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정식을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서 방정식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부등식도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정식 정리를 조금 해볼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콕 집어서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959번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유형인데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이렇게 허근이 문제에서 나오고 여기 개수의 조건에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자 무조건이죠. 이럴 땐 한 근,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가 필요한데 한 근을 3i라고 했을 때 그 다른 근은 저분의 켤레인 마이너스 3i라고 하셔야 되고 3차니까 근이 3개가 필요한데 세 번째 근은 문제에서 실근 알파를 준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근은 실근 알파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허근이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무조건 그 허근의 켤레근이 다른 근이 된다. 자,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얘를 보는 거야. x제곱 앞에 있는 게 문자냐 숫자냐, x의 개수가 문자냐 숫자냐, 또 상수항이 문자냐 숫자냐를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분 중에 숫자가 나오면, 상수로 된 친구가 나오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x제곱의 개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세근의 합이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그걸 구하고, 상수항이 만약에 저기선 k로 나와 있지만 k가 아니라 숫자로 나와 있으면 우리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저 알파를 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숫자로 나와 있으므로 세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자, 세근의 합이라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3차의 개수로 2차의 개수를 나누면 여기선 1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 1이 되려면 3i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3i라는 친구랑 알파라는 친구를 다 더한 게 1이어야 돼. 그러면 바로 알파가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 자, 모르는 문자가 덜렁 한 개라면 그냥 바로 2분의 x값이잖아. 근이라는 건. 그러니까 x에 1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아쉽지만 1을 넣어보면 앞에도 0이고 뒤에도 0이라서 이거는 여기서는 알파를 대입해서 구하는 건 k가 안 나오고요. 그럴 때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방법, 조립제법을 사용하시면 돼. 대입으로 안 되면 그 다음 조립제법이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k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1이라는 근 말고 여기 2차식이 나오는데 바로 x제곱 플러스 k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온다. 그 말은 x제곱이 마이너스 k여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 마이너스를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i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우리 그 근이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풀마 3i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루트 k 값이 3이 돼야 되고, 제곱해서 k는 9구나 이렇게 k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켤레, 복수호수, 허수인 근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 무조건 그분의 켤레인 다른 근 하나는 그냥 세트로 찾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근을 문자로 놓아주신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숫자면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상수항이 숫자면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세 번째 근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3차 방정식들이 나오면 얘는 k가 있건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어도 되지만 k가 있어도 우리가 실근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조립제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실근 하나를 일단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kx랑 마이너스 k가 0이 되려면 k에 1을 넣어야 되니까 1이 바로 조립제법의 키가 되는 거고,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하는데, 가끔 애들이 이런 3차 방정식 틀리는 대표적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세제곱의 개수는 1인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k-6을 때려 넣어서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선생님 식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랑 답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잘 봐, 제발. x세제곱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쓰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x제곱이 없으면 제발 0을 쓰라고. 그런 다음에 x의 개수 k-6,
상수항 자리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를 넣어주시고 1, 1, 1, 1, k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5, 0이라는 조립제법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자 여기 x는 1이라는 일단 실근 하나를 찾았고 그거 말고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미 저기 근이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와 동시에 1이라는 걸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왜? 여기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만 그 두 실근 중에 1은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법은 우리 진짜 많이 배웠잖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저번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c가 항이 여러 개 있으면 꼭 가로를 곱해주세요. 그분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 마이너스 4k 플러스 22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분의 21보다 꼭 작아야 된대요. 4분의 21을 우리 5점 몇몇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자연수 k가 가능한 친구는 5점 몇몇보다 작으니까 5, 4, 3, 2, 1 이런 애들을 다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라구나 라고 생각해서 6이 11에 3을 더해서 15라고 쓰는 순간 답도 없을 뿐더러 쓰면 망한다. 왜요?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판별식의 양수가 나옴과 동시에 1이라는 친구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1을 근으로 갖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에 x를 대입한 결과가 다른 건 다 나와도 되는데 x에 1을 넣은 게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k는 3이라는 애가 나오면 중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3을 이렇게 지우시고 저 나머지 4개를 더해서 답을 12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저거랑 완전 비슷한 거예요. 쟤도 위에 비슷하게 이번엔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실근이 한 개가 있고 거기에 중근 한 쌍을 갖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실근이 실근 하나를 먼저 찾는 거예요. 3차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을 먼저 찾아서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되고 얘도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2a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a가 만들어져야 2a끼리 사라지겠지.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a를 만들려면 x에 1을 넣어야 된다. 아마 1로 조립제법이 될 거다. 얘도 3차의 개수는 1, 2차의 개수는 0.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을 때는 꼭 마이너스를 분배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고 상수항은 2a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1, 1, 1,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0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얘도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일단 1이라는 근을 하나 갖는 거고 그 옆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라는 0을 갖게 되는데 자 이번엔 방금 말했잖아. 중근이 만들어져야 돼. 중근을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이분이 자기가 중근을 가지면 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방법 아시겠지만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제가 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문제도 보면 a 값의 합을 구하래잖아. a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누차 말했지만 얘가 중근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앞에 1이라는 근을 우리가 찾아냈잖아. 이 네모 박스 안에서도 1이라는 근이 나오면 앞에랑 뒤에랑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 네모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가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도 1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중근이 된다.
그래서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0이 된다는 건 2a가 2, 그래서 a는 1이라는 값이 나와도 중근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a와 여기서 a를 모두 더하면 8분의 7이라는 답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랑 중근을 갖는 거랑 꼭 집에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83번 같은 경우엔 일단 저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풀어라, 그리고 모든 허근의 합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분을 물론 싹 전개해서 조립제법 2번 하셔가지고 실근 2개랑 허근 2개를 찾아내도 되지만, 선생님 눈에 보이기에는 x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가 되시고,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x제곱 마이너스 2x도 x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x-1이랑 x 뒤에 있는 0이랑 더하면 상수항리합이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에 붙어 있는 상수항을 더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혹시 커플을 이용한 치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두 번째 가로랑 네 번째 가로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15라는 방정식을 만들고, 여기 공통인 누가 봐도 너무 똑같이 생긴 x제곱 마이너스 x를 a로 치환하시면 얘가 a에 a 마이너스 2에 15라는 식이 되니까 결국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a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인수랑 a 플러스 3은 0이라는 인수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a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a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이분은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고, 이분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판별식은 양수고요, 이분의 판별식은 음수세요. 해봐. 왜요? 하지 말고 판별식 해보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뭐랬냐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이 판별식이 양수가 나온다는 게 바로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개념이시고, 여기에서 모든 실근의 곱이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을 찾아달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냥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저걸 근 구해서 곱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허근의 합을 b라고 하는데, 얘가 판별식의 음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모든 허근의 합을 b라고 한다라는 건 b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아.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1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연관관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분배를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2번 하셔서 실근 2개를 찾고 나머지 허근은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처럼 괄호가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치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더라.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다음에 5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4차와 2차와 상수로 되어 있는 4차 방정식을 보면 이걸 우리 머릿속에는 복 2차식이라는 말이 떠오르시고, 일단 복 2차식이 나오면 x제곱이랑 상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완전 땡큐지. 이 문제랑 상관없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여기가 뭐 만약에 플러스 4가 나왔다면, 그랬다면 x제곱은 1이라는 x제곱은 마이너스 4라는 근을 가지면 되니까, 여기서 x는 풀마 루트를 씌워서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니까 풀마 2i, 이런 식으로 네 근을 후딱 찾으면 돼.
그래서 4차, 2차 상수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해를 구하는 게 완전 땡큐다. 그런데 이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아니 될 때는 그 방법은 잠깐 적고, 자, 우리 누차 강조한 것처럼 이 창을 9 옆으로 살짝 보낸다. 그럼 여기가 x 4제곱 플러스 9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x 제곱을 더하고 빼든지 빼고 더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x 제곱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6x 제곱을 한 번 더하는 대신에 뒤에서 6x 제곱을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이 모여서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고, 뒤에 2x제곱에서 6x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4x제곱인데 저분을 마이너스 괄호 열고 2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 그냥 마음대로 잡아. 이 2차 방정식에 그냥 내 마음대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고 옆에 나오는 방정식에 두 근을 감마랑 델타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이고 두 근의 곱은 3이다. 또 그 옆으로 가면 감마와 델타의 합은 2고 감마와 델타의 곱은 3이다.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계산하실 수가 있잖아. 그럼 이걸 적어 놓은 다음에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이 나오면 이거 두 개씩 자르면 되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통분을 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이 되고, 뒤에 나오는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도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라는 식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1을 3이랑 2를 집어넣어 보면 왼쪽은 마이너스 3분의 2, 오른쪽은 3분의 2라서 더한 결과가 0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차와 2차와 상수로 되어 있는 4차 방정식, 그럼 머릿속에 보기차식이 떠오르셔야 되고, 일단 인수분해 시도해 보시고 인수분해가 만에 하나 안 될 땐 저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4차 방정식인데 4차항이랑 상수항의 개수가 똑같아. 1차항이랑 3차항의 개수가 똑같아. 이렇게 가운데 친구만 제외하고 양쪽의 개수가 똑같은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한 1500만 번을 해도 까먹는 사람은 맨날 까먹죠. 그래서 상반 방정식 1단계 같은 개수를 갖는 애들끼리 바깥쪽 거부터 커플을 만들어서 x의 4제곱 플러스 1이라는 커플과 중간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3제곱 플러스 x라는 커플과 마이너스 2x제곱은 0이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주어진 모든 항에 있는 x들을 다 x제곱으로, 모든 항을 x제곱으로 묶는 거야. 이렇게 x제곱으로 슉 묶게 되면 첫 번째 괄호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괄호는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되고, 세 번째 2x제곱은 그냥 2만 남더라. 이렇게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이제 3단계 뭐 한다 그랬냐면 치환을 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을 지금부터 a라고 할 건데 저기서 바로 a를 구하래. x 한 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을 a라고 부른다라는 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건 바로 a 값을 좀 구해줄래요? 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기는 합니다만, 잠시 뒤돌아보시고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을 하셔야 돼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곱셈 공식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은 다시 x제곱으로 써주고 a제곱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만나서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서 어따 춥다.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a라는 게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x제곱에 x제곱이라고 쓰지 마. x제곱은 x 곱하기 x고 a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을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 놓아 주신 다음에 자, 이 첫 번째 x는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분배를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 x는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별식을 심심해서 구해봤더니 음수고 이분은 판별식을 구했더니 양수다. 그럼 음수가 나왔으니까 허근인 거고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분이 바로 실근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넣을래 하는 말이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0일 때 갑자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물어본다라는 건 양변을 알파로 다 나눠버리라는 소리야. 알파 빼기 4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이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은 4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상반 방정식 필기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1, 2, 3, 4, 5단계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해를 구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이 있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보면 기계처럼 적어야 돼요. 뭘?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로 x의 제곱의 개수를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을 나눠서 2라고 쓰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두근두근 이거는 x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로 x의 개수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1로 m을 나눠서 m이라고 쓰면 되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고 읽을 땐 세근의 곱이라고 읽죠. 이 친구는 x 세제곱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걸로 상수항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수항은 3이다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질문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데 저거 못 외우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이거를 전개를 이 상태로 전개할 생각을 하면 큰일 나고요. 꼭 기억해야 됐다.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신해서 이 마이너스 감마를 왜 저기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라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했으니까 한 번씩 이항하시면 돼. 한 번씩 이항하셔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엔 2 마이너스 감마를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엔 2 마이너스 알파를 감마 플러스 알파 대신엔 2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라 라는 말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차례대로 알파부터 써볼까?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라는 식으로 변형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곱셈 공식 외웠던 공식을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한다. 거기에 두근두근의 곱에다가 2를 또 한번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세 근의 곱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했더니 문제에서 는 7이라고 나왔잖아. 얘가 꼭 7이 돼야 됩니다. 이걸 이용하셔서 이제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합에다가는 2를 두근에다간 m을 세근의 곱에다간 3을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8 빼기 8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게 7이다. 즉, 이 m의 값이 10이라서 아, m이 5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크죠? 자, 다음에 나올 때마다 내 속을 뒤집어 엎는 fx는
0을 만족하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발 맨날 알려줘도 맨날 까먹는 그냥 f의 x가 아니라 x의 개수가 붙거나 f의 상수가 붙을 때 우리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발 외워야 돼. 2x-7은 0을 만족하는 근은 어떤 거냐면 2x-7을 계산한 게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되고 감마가 되도록 해주는 x값을 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2항하고 2로 나눠서 꼭 2분의 x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7로 여기도 2분의 베타 플러스 7로 여기도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 근이다. 이게 세근이고 저기서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분의 쟤네 셋을 쪼르륵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7이 3개 있으니까 7, 3, 21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1이라고 했고 그럼 여기다가 11을 넣어서 이거 그냥 2분의 32를 구하라는 문제라 16이 세근의 합이구나 라고 써주셔야 된다고요. 제발 이제 그만 잊어버릴 때도 됐어, 그지? 그래서 가로 열고, 그러니까 fx는 0을 만족하는 근이 나와 있는데 f의 괄호 열고 x가 아니라 x의 개수가 붙어 있거나 뒤에 x 뒤에 상수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얘네처럼 둘 다 붙어 있을 때는 2x-7이 알파가 되는 x값이 근인 거다. 2x-7이 베타가 되는 x값이 근인 거다. 2x-7이 감마가 되는 x값이 근인 거다. 라는 걸 제발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자, 이거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데 A를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고 B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고 C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그 방정식이 바로 얘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핵심은 이거야. fx는 해놓고 x세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a를 넣어도 b를 넣어도 c를 넣어도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건 x-a, x-b, x-c,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바로 저 앞에 있는 식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분을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플러스 ab, bc, ca의 x 마이너스 abc가 되는데 그 옆에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x제곱의 개수가 저기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분이 같은 x제곱의 개수라는 걸 이용하셔서 이분과 이분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구나. 또 두근두근이 얘는 a, b, b, c, ca이고 저기는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으니까 저분이 그냥 바로 마이너스 8이 된다. 다음에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5가 저기 보면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ABC의 값이 마이너스 6이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질문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물어보는데 이건 곱셈공식 변형을 못 외운 사람은 또 풀기 힘들겠네, 그치?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로 식을 변형해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고 2분의 마이너스 8을 대입해서 4하고 16을 더해서 20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09번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죠? 자, 일단 얘는 여기까지만 읽고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걸 옆에다 안 쓰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세근의 합은 6.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고 나서 잘 봐. 이 새로운 거죠. 이거 얘랑 달라. 이 알파 플러스 1을 한 근으로 하고
베타 플러스 1을 한근으로 하고 감마 플러스 1을 한근으로 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여기서 이거 3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은 1단계 세근의 합을 꼭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세근의 합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더하라는 건데, 시간 관계상 걔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1이 3개니까 3이 되겠지. 그런데 쪽이 빨간 글씨로 세근의 합이 6이라고 나왔으니까 6이랑 3을 더해서 여기서 세근의 합은 9구나 이걸 찾으시라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이 필요합니다. 변이상 두두두만 적어볼게. 두근의 합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곱해라. 또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곱해라. 또 알파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곱해라. 그럼 뭐가 될까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와우, 좁아.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죠. 또 다음도 베타 감마 플러스 1이고 알파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죠. 이분을 정리를 좀 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 알파가 일단 한 번 나오고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감마가 2번 나오고 1이 3번이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랑 6이랑 대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3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 바로 11이 나온다라는 걸 찾아주신 다음에 세 번째 세근의 곱을 구한다. 세근의 곱이라는 건 저거 자료 바꿔 써볼까?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랑 1 플러스 감마를 곱하라는 거고 외워야 돼. 1 세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제곱 알파 베타 힘들어. 베타 감마 알파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저분을 전개하면 여기다가 또 6을 여기다 또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하고 6을 더하면 7 거기서 마이너스 7을 했으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 때 결론 방정식 여기서 만들면 되죠. 일단 x세제곱이라고 쓰시고 세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x제곱을 붙이는 거야. 세근의 합 1단계에서 나온 9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x제곱을 붙인다. 두 번째 두근의 합으로 나온 친구에다가는 x를 곱해주시고 마지막 세근의 곱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데 사실 0이라서 마이너스 0을 곱해봤자 의미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 A는 마이너스고 B는 11, C는 0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마 그 3차 방정식의 그 아까 나온 뭐 중근이나 서로 다른 세실근 그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고 여기서 3차 방정식을 만들기 얘와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만들기가 나오면 이분이 나올 가능성도 또 무한으로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저렇게 되면 애들이 어려울까봐 이거는 외워야 되죠. 한근이 알파분의 1이고 한근이 베타분의 1이고 한근이 감마분의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들을 거꾸로 타고 가면 돼. 여기서부터 세제곱의 개수는 3,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 x의 개수는 플러스 1, 상수항도 플러스 1 이렇게 거꾸로 개수를 거꾸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건 그냥 암산으로 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저기 주어진 방정식을 좌우를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상수항이 x세제곱의 개수가 x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로 x제곱의 개수가 x의 개수로 x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상수항으로 바뀐 역으로 된 3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019번은 이제 아까 한 문제예요. 아까는 근데 합인데 이번엔 곱으로 풀려고 이제 다시 한번 넣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한근이 2-i라고 허수가 나와 있고 a와 b라는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방정식의 두 번째 근은 꼭 켤레로 되어 있는 2 플러스 i라고 적어주시고 세 번째 근은 알파쯤이라고 적어. 그래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근의 합은 아직 문자라 모르고 두근의 합도 문자라 모르지만 세근의 곱은 얘가 상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d를 이용하셔서 세근의 곱이 15잖아 라는 걸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세근의 곱이 15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우리가 만드는 방정식 3개를 다 곱하는 거죠. 2-i랑 2 플러스 i랑 알파를 곱한 결과가 꼭 15가 돼야 된다. 요거 합차 공식으로 4 더하기 1이니까 5잖아. 5 알파가 15니까 알파는 3이구나 라고 알파 값을 가장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자, 알파를 구하고 나면 이제 세근의 합을 이용하셔서 이 문제에서 세 근의 합을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세근의 합이라는 건 당연히 2-i랑 2 플러스 i랑 세 번째 근 알파 대신에 3을 넣어주시면 되고 i랑 마이너스 i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가 7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하시고 다음에 b를 구할 때는 두근으로 물론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근 중에서 하나 알파가 3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그냥 x에 3을 한번 대입을 해도 돼. 그래서 x에 3을 대입하면 27 플러스 97에 마이너스 63 플러스 3b 마이너스 15인데 얘가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0이 꼭 나오셔야 한다 라는 거고요. 얼마냐 그러면 78 마이너스 78 빼면 마이너스 51 넘어가면 51이네. 그래서 3b가 51이니까 b는 17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b는 17, 알파는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자, 다음에 자, 이놈의 오메가 문제는 왜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외워.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거나 혹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옆에다가 적으셔야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다라는 요 네 가지 조건을 일단 적어주시고 이 1번처럼 오메가 100제곱이랑 오메가 50제곱을 더하라고 하면 이렇게 100제곱 같은 게 나오면 저놈의 100을 꼭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필요하다. 나머지가 1이 나오면 그냥 오메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옆에 나오는 것처럼 오메가 50제곱을 물어보면 50을 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걸 꼭 찾아내시고 나머지가 2일 때는 얘가 그냥 오메가 제곱이다.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오메가, 2면 오메가 제곱, 3의 배수는 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결국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50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를 좀 구해줄래?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서 플러스 1만 넘겨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2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는 세 번째 식의 공식에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1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처럼 1-오메가 분의 오메가 1-오메가 켤레 분의 오메가 켤레를 물어보면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통분을 하셔도 되고 뭐 이항하셔도 되고 아니 통분. 자, 그래서 3번처럼 나오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오메가가 있으면 그 옆에는 1 플러스 오메가를 대신에 오메가 옆에도 1 플러스 아니 1 곱하면 안 되지, 미안해. 옆에가 분모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잖아.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를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를 곱하시고 그 옆에도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였던 분 옆에는 1 마이너스 오메가를 위에 오메가 켤레에도 1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오메가 켤레에도 저분이 뭐가 되냐면 분자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가 두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2에 오메가의 오메가 켤레라는 식이 됩니다. 분자 같은 건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오메가 켤레라는 식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래?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3이시고 분모는 3이시고 약분해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고, 네 번째 친구처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을 물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곱셈 공식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은 또 어떻게 푸냐면 하기 힘들어. 저 친구를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켤레라고 써주시면 돼요. 왜? 네 번째 식을 이용한 거야.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를 곱한 게 1이잖아. 역수니까.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분의 1이 같은 거고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켤레 얘로 바꿔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준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빼기 2라서 4번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5번이 답일 거야. 힘들어. 여기까지 하고 바쁘니까. 자, 1045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번엔 x세제곱이 1이다 를 만족하는 허근이래. 그래서 x세제곱이 1을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거나 혹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옆에다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다. 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또 두근의 합 1이고 두근의 곱도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걸 적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풀면 되죠. 기억처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 나오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계속 나오잖아. 곱셈 공식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켤레를 좀 구해볼래?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는 는 1이라고 나왔으니까 탈락이라고 하시면 되고, 니은처럼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켤레 분의 1을 물어보면 얘 때문에 또 쓰지만 얘 때문에 오메가 분의 1은 사실 오메가 켤레고 오메가 켤레 분의 1은 자연스럽게 오메가가 된다. 니은은 그래서 결국은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를 더하면 1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 맞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디귿은 맞긴 한데요. 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6제곱은 1인 친구들은 다 저기 보이는 애들을 6개씩 자르면 돼. 그럼 저기 있는 항은 601개잖아. 1 빼고 오메가 1제곱부터 시작해서 600제곱까지 600개 앞에 1이 있으니까 그래서 1은 냅두고 나머지 친구를 다 6개씩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은 오메가 분의 1이고 그 다음은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은 오메가 세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5제곱분의 1 6제곱분의 1 이런 친구가 무려 100번 괄호를 100번 하시면 돼. 100번. 자, 그런데 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6제곱은 1인 오메가의 특징이 뭐냐면
6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처음에 6으로 나머지가 1인 애는 그냥 오메가가 되고 나머지가 2인 건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나머지가 3인 친구부터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가 4인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나머지가 5인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 나머지가 6인 친구는 그냥 1로 바뀐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요 오메가 분의 1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 되고 오메가 제곱 분의 1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도 0이 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도 0이니까 저거 6개가 모여있으면 0일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0이 100번 나온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라 답은 그냥 1이 맞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이라고 나오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2차식에다가 이분을 뿅 하고 대입을 하긴 할 건데 여기서 오직 한 개의 근이 나온다라는 건 이 대입한 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구나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y는 1-2x를 식에다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k 괄호 열고 1-2x 2항에서 플러스 6은 0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 x제곱 x 앞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셔서 2로 나누면 k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꼭 0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k는 2가 나오지만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찍었어. 자, x제곱 둘 다 2차가 붙어있는 연립방정식. 진짜 이거만큼은 잘할 거야. 하도 많이 해서 2차와 2차로 나와 있는 친구 중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 저분이 2x-y랑 x-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나는 인수를 2개를 찾을 건데 x와 y 사이의 관계를 2개를 찾으라는 거야. 2x 빼기 y가 0이 되려면 y가 2x여야 되고 x 빼기 y가 0이 되려면 y랑 x가 같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한 친구를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 친구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밑에 있는 2차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빨간 줄에 또 대입하면 바보 멍청이야. 꼭 저 연두색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 연두색식이 x제곱 4x제곱 4x제곱이 4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힘들어. 그래서 9x제곱이 4, x제곱은 9분의 4, x제곱이 9분의 4라는 건 x는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가능하고 꼭 y는 2x 저 밑에 식에 넣은 저 식에다가 다시 x 대신 3분의 1을 넣으면 y가 3분의 4, y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쌍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y에 x를 넣으시면 x제곱 2x제곱 그리고 그냥 x제곱은 4 4x제곱이 4니까 x제곱은 1이시고 x제곱이 1이라는 건 x가 풀마 1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y는 x라는 요 식에다가 x에 1을 넣으면 y가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쌍을 구하신 다음에 모두 양수인 정수가 나오는 친구는 2분 하나밖에 없죠. 양수인 정수 자연수를 말하는 거죠. 자연수로 된 해는 1, 1이니까 1, 2를 더해서 답이 2가 되는 거다. 자, 다음에 1103번 이렇게 x, y가 다 이 제곱이 들어가 있는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는 2차식이야. 식이 하나밖에 없어. 자, x제곱 y제곱을 준 식에서 얘가 실수 xy가 되도록 이걸 만족하는 근이 실근이 되도록 하는 xy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야 돼. 1번
x로 내림차순 정리. 2번 실근을 갖기 위해서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3번 다시 그 판별식을 y로 내림차순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y로 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셔야 된다. 요 네 가지 순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외워. 이건 뭐 방법이 얘밖에 없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꼭 x도 2차, y도 2차인 식을 떨렁 하나 줘놓고 x, y가 실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방법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로 샥 묶으면 x로 빼고 y 플러스 1의 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 이게 1단계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고, 여기서 2로 묶은 이유는 짝수 판별식 쓰려고.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되는데, 인양반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까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가 이래야 된다. 자, 이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시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저분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y라는 친구를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0이다. 얘는 저 초록색 그림은 언제 y축 밑으로 내려가거나 만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내려간 적은 없고 만난 적만 있죠. 바로 y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답이 y는 여기선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는 거고, 저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시 넣어볼까요? 다시 넣어보시면 저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x 4, 2, 8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그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y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67번을 보시면 얘가 이제 나오면 애들이 당황한다고요. 어라, 얘가 xy가 있으니까 2차고 x제곱도 있으니까 2차인데 이 위아래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아래가 2차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인데 1차는 안 되는구나. 둘 다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그럴 땐 치환하는 거야. 지금부터 x 플러스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b라는 식으로 치환이 된다. 자, 그렇게 위아래 있는 식을 바꾸면 위식은 a 플러스 b는 5, 밑에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라는 친구가 25라는 애가 나온다. 여기서는 1차, 2차가 나오지만 가끔은 2차, 2차가 나올 때도 있어.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라 a제곱이잖아? 그럼 둘을 여기서 빼면 돼. 잘 기억해. a제곱, a제곱이 둘 다 있으면 둘을 빼서 1차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1차 하나, 2차 하나가 있으니까 b라는 친구를 대신해서 5-a로 바꿔가지고 밑에 있는 b에다가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리고요. 그래서 넣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7, 5 풀마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7이 나오거나 또는 a는 5가 나온다. a에 마이너스 7을 넣으면 b는 12가 되고 a에 5를 넣으면
b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답이 아니라요. 얘는 우리 a하고 b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xy 구하려고 이짓하는 거지 a, b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얘를 꼭 바꿔. 두 x랑 y랑 더해서 마이너스 7, x랑 y랑 곱해서 12가 되려면 x는 뭐가 있을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면 가능하다. 혹은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4여도 더하면 마이너스 7 곱하면 12가 가능하다. 꼭 이렇게 합과 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x랑 y랑 더해서 5고 x랑 y랑 곱해서 0이라는 건 x가 5, y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0, y가 5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4개, 4쌍의 해를 구하게 되고요. 이때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 12와 0, 0이 나오시므로 당연히 이 중에선 12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마풀 그동안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풀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방정식은 이걸로 끝!